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APR입니다. 오늘 반등이죠. 전날 이제 20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고,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도 2차전지 쪽이 뭐 흐름도 좋았고, 반도체 바이오도 나쁘지 않았고, 큰 틀에서는 방향이 일단 전환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2분기에 막 엄청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무리하게 막 집착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. 지금 APR의 관건은요, 어쨌든 APR은 좋아요. 네, 오늘은 좀 편하게 연휴 앞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뭐 이슈도 딱히 없었고, 뭐 큰 틀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 관점을 또 오늘 심플하고 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, APR 같은 경우에는 좋았습니다. 시장이 예상했던 그 컨센을 전부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APR은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죠.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전부터 봤던 시나리오를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다른 화장품주들이 이 APR의 실적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을 시장에 내놨어야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또 화장품 기업들이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번에 화장품주 K뷰티의 성장은 확인을 했죠.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도 나름 괜찮았거든요. 그렇지만 기대치가 좀 높기도 했고, 또 2분기가 약간 독주 모드예요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로는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의 구도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.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다 땡겨 썼는데 다른 애들은 그 기대감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. 앞구간에 뭐 올라간 시간은 굉장히 길었죠. 3개월 동안 야금야금 기대감을 넣었다라고 해도 그 기대감이 빠지는 거는 순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달바글로벌도 많이 밀렸고, 뭐 실리콘투도 이제 밀렸다가 오늘 뭐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, 얘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라 이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. 추세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. 다만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. 보통 이렇게 섹터의 저점을 잡을 때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던 그 주요군들 있지 않습니까? 실리콘투, 달바글로벌, 뭐 APR, 뭐 VT도 있었고, 그다음에 뭐 아모레도 있었고, 그런 종목들이 동시에 이제 그 각자의 추세 하단이나 각자의 기술적인 지지라인이나 이런 데를 찍어주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. 그 타이밍부터 조금 모니터링 빈도수를 높여나가면 돼요. 그리고 수급도 어쨌든 2분기에 올라올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화장품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종목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. 그러면 이 관점이 좀 맞춰지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. APR이 지금 뭐 혼자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APR의 투심도 내려오긴 했습니다. 왜냐?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. 그래도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요. 상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나홀로 개별주와 같은 움직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APR은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고, 지금은 결국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. 누구는 이 가격을 찍어야 좀 저점 확인이 되는 거고, 누구는 추세 하단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야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, 그 과정까지 뭐 누구는 잘 버티고 누구는 더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겠죠. 반면에 이제 시장은 기술주로 지금 돈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막 방산주도 반등 나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떨어지는 섹터들이 같이 반등을 보여주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엇박자를 한번 타줘야 됩니다. 계속적으로 밀리는 섹터는 똑같이 밀리죠, 지금.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섹터들은 2차전지, 반도체, 바이오 계속 올라가죠. 이 박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, 그럴 때부터 진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, 오늘 기관 쪽의 매수는 뭐 금투가 대부분이고요. 외국인 매수는 좀 줄었습니다. 개인 매수가 이틀 동안 또 들어왔고, 오늘 반등이 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그 데이터입니다.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. 여기 빨간불이 찍혀야 돼요. 물론 보험 쪽에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보험이 APR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네, 결국
이 연기금과 투신,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같이 맞물려 줘야 되는 거고, 사모펀드도 지금 6거래일 동안 연속 매도고,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. 그냥 물량 소화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APR은 20만원 부근에서 어쨌든 저점이 확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후에 뭐 수출 데이터도 우리가 봐야겠고, 또 리포트의 기조가 바뀌는 또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. 이게 기술주들이 또 약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. 보통 그렇게 시장이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, 그때 이제 다시 또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는 섹터가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, 그럴 때 우리는 화장품이나 뭐 실적을 베이스로 했던 그런 섹터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지금은 기술주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다. 다음 주에 대주주 양도세가 걸려있죠. 예, 이게 이제 좀 어떻게 해소가 될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게 50억 쪽으로 유지가 되면은, 그러면은 기술주가 계속 치고 나갈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, 다시 한번 또 실적주들이 조금 더 좋은 방어력을 가지는 그런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양쪽 시나리오는 둘 다 열려있죠.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또 이제 요 코멘트를 드렸는데, 이런 자리 넘어가려면 호재가 들어오거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. 근데 호재는 금리나 명분 깔려있죠. 여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노이즈, 이것만 좀 제거가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런 랠리가 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결과만 듣고 보면은 2분기의 그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.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. 근데 오히려 심적으로는 요즘 시장이 더 편해요. 네,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또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, 기술주가 움직이면은 익숙한 종목들,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또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, 리포트도 이제 매일같이 또 여러 개 봐야 되고, 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위기를 또 잘 읽어야 되고 했는데, 상대적으로 이 하반기는 심적으로는 좀 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. 물론 결과는 뭐 2분기에 뭐 굉장히 또 좋았긴 했습니다. 2분기에는 뭐 실적 베이스 종목들만 반복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, 그게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고 박자를 잡으면은 그 다음은 어렵지 않거든요. 네, 근데 기술주는 그걸 이제 또 바로 할 수 있죠. 그 장점이 있습니다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에 좀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